인산과 부산 지점은 부산 시민을 위한 건강 공개 강연회를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부산 시민들과 인산갑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세 인산갑 회장을 초청해 건강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부산 지점장의 소개로 연단에 선 김윤세 회장은 강연 서두에서 작년에 뵙고 코로나 없이 여러분을 뵈니 반갑다며 인산 선생은 평생을 활인 구세의 삶을 살았다며 참 의료를 깨닫고 건강관리에 힘써야 되겠다면서 자연치료의 의미를 깨달아 120세까지 수명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산 선생이 남기신 신약책과 신약본초 책 속에 모든 건강법이 들었다고 말한 뒤 신약책 속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애용하는 홍아씨, 다슬기, 유황오리, 인산주겸 등 무수히 많은 건강법이 실려 있다면서 매번 강의 때 누누이 말한 내용이라 부산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 건강 120세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겸협회 부회장님으로도 역임을 하고 계시고요. 전국에 강의가 너무나 세도해서 어렵게 저희가 부산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회장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주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김윤세 회장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우리 지역장님은 저한테 순순히 마이크를 잘 넘겨주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사회자가 말을 더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마이크 언제 넘어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여기 벌써 몇 번째 오는데도 산속에 늘 저기 푸른 빛깔만 쳐다보고 와 있다가 아까 11시쯤 출발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여기 내려서도 찾기가 어렵네요. 부산은 정말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 나오면 눈알이 휘휘 돌아가지고 뭘 잘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신호등이 참 많네요. 우리 함양에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그냥 쭉 다니는데 참 부산에 와서 오래간만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이제 늘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정말 아직도 저희가 이제 참 갈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갈 길이 뭐냐면 이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 또 건강에 대한 바른 인식이 말이 그렇지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자기 말이 옳다라고 안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백가쟁명이라고 그냥 100사람 1000사람이 다 자기가 옳다고 이게 맞다고 그러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깨뚫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암, 난치병, 계절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분들을 묘방과 신약으로 기사회생시키는 그런 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또 그런 이제 경륜과 경험과 해안이 있으신 그런 분이 말할 기회도 거의 적고요. 말해도 그동안 세뇌된 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게 대단히 안타까운데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제가
알고 터득하고 해서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는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산 김일훈 선생의 이제 신약 본초, 또 기타 참의료의 그 묘방과 신약을, 또 그것들을 이게 경험한 분들의 그 이제 체험담,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참 의도를 모르면 이 어떤 계기로 암이나 난치병이나 괴질에 걸렸을 때 그것이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큰 병이 돌이킬 수 없는 병이 되고 죽을 병이 돼서 결국은 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비명행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참의로는 그냥 뭐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99.9%가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아닌 걸 기락하고 긴 걸 아니락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인산 선생이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지? 그리고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과학을 왜 부정하고 그러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과학이 내일엔 비과학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오늘의 그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한 것이 이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과거의 그것이 전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근데 인류는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 맹신을 하기 때문에 과학이 곧 종교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내용인데 왜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그때 그렇게 검증되고 연구 실험하고 확인 검증한 그때 이 조건과 환경이 그렇고, 또 소금 같은 걸 예로 들면 어떤 시료를 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했냐에 따라서 영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률을 할 때, 실업률 통계를 이렇게 말할 때 몇 프로 실업률이 몇 프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일한 사람을 포함시키냐 마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과학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거 얼마든지 그 소위 조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에 부합하는 참의료를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된다. 왜 일반 의료가 뭐 다른 사람 말한 것은 다 틀리고 인산 선생께서 하신 말씀만 딱 맞고 진리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말한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는 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와 같은 의학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라고 부르죠. 그리스의 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정립된 천문학 이론이 천동설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천동설이 정확히 맞아요. 무조건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아침에 뜬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낮에 북한에 갔다가 저녁에 저 서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이 움직인 게 맞잖아요. 그런데 더 이 발달한 이 관측기기를 통해서 크로스로 체크를 해보니까 태양이 움직인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정말 꿰뚫는 분들은 그걸 이제 감을 잡지만 또 파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실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도 여러분의 이게 나이 먹어가고 늙어가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실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절에서 뭐 금정산이나 저런 절에서 그러면 부모로부터 부모 뱃속부터 나오기 전에 부모 미생전 본래면목은 어떻게 생겼냐 하고 이렇게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분도 있고 평생 해도 머리에 지만 나지 못 깨닫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실상은 어느 것이 실상이냐? 진상 우리 그 사람 옆에 실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실상사의 스님들이 실상을 제대로 본 스님들입니까? 또 신도들이 실상을 제대로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의료의 실상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그것은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쉽게 그냥 터득되지는 않아요. 그냥 감은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산 선생님께서 이 보구정량 말씀하신 신약이라는 책, 신약 본초라는 책 상하편, 전후편을 읽고 또 읽고 몇 번만 하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진리는 어떤 진리든지 종교적 진리든지 뭐 과학적 진리든지 진리는 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못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식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달을 가리키면 여표월지라고 그러죠. 달을 가리키면 이 어둠을 밝히는 저 달이 있다라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을 봐요. 그래서 누가 책을 썼지 않습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나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 인사님께서 이 생명의 어떤 이 원리 또 참으려의 실상 이런 걸 얘기해도 또 그 말이나 글에 또 이게 국한돼 가지고 또 이 이해와는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이 서론이 좀 길긴 했습니다만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이 천동설이 이렇게 정립이 됐는데 그것이 1500년 동안 아무도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초판 400부 출간해가지고 불과 한 15년쯤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초판본 그것이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한 2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귀한 책인데 당시 그 책은 사람들 과학자들한테도 인기도 없고 보면 복잡하고 뭔 얘기를 한 건지 뭐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 코페르니쿠스를 위시해서 그걸 지동설이라고 하는데 지동설을 말한 사람치고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진리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자꾸 하면 굉장히 공격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같은 것은 이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합니다. 그 천문학은 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하든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든지 그 뭐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저 인간이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러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실제 그 천동설은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고 외치고 다니던
이탈리아의 최고의 그 과학자, 수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그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얘기로, 그런 이제 이 지동설이 나온 지 한 50년 뒤에 그걸 막 이게 진리라고 이제 말하고 다니는 전 유럽을 들고 다녔는데, 그가 이제 교회 그 어떤 수사팀의 체포가 돼가지고 이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혹세무민을 했다는 그 죄명으로 이 8년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하고 1600년 8년 만인 1600년 2월 17일 날 로마 광장에서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 묶어놓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로마에 가보시면 로마 광장에 조르다노 브루노의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만큼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이 꼭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알기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인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셔도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또 저희 어머니도 못 알아듣고 저희 형제들도 못 알아듣고, 아버지가 뭔 말씀을 하시는지, 신랑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참 의료의 어떤 그 대각을 확연히 깨달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고금동서에 더 이상 명의가 없을 정도의 전무후무한 명의인데, 그리고 못 고치는 병이 정말로 없는 그런 분인데, 그 분의 부인인 저희 어머니가 그 속이 안 좋아서 뭐 병원에 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가 안 좋은데 그냥 죽여먹고 빨리 해결하지.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래요. 당신은 내 치료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약간 그렇게 아까워요. 이래요. 그래, 제가 옆에 깝깝해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게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주겸 처방을 제시한 건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오해를 하세요라고. 이 자식이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아주 삼부자가, 우리 형하고 삼부자가 짜고 나를 골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알아서 치료하라고 이제 그러면 병원에 가서 무슨 위에 쓰는 약은 전부 제산제입니다. 이 소다를 기반으로 한. 그 먹을 때뿐이에요. 뭐 노로바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약이 이제 그래서 위장병에는 위에 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물질이 그 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치는 데서 낫지는 않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고생 죽살하게 하고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얘기한 거 하는 거 가지고 지금 뭐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게 그거 안 나니까. 그래 먹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진작 좀 똑바로 말해주지. 또 그래서 뭐 어머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진실, 어떤 진상 또 실상을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인산의학지에 천일의화 인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천일 밤낮을 얘기해도 끝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왜 그러냐면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인류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또 그 병 고친 사람들 사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한테만 해도, 우리 아버님한테 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한테만 해도 기사회생으로 죽다 산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인산생 처방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친 거예요. 인산생 방침대로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우리 주변에 흔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고친다. 고칠 수 있다. 또 고쳐야 한다.
남편이 아내의 병을 고쳐주고 아내가 남편의 병을 고치고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고 아들이 아버지의 암을 고치고 이게 제대로 된 참 의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참의의 방약으로 제시한 첫 번째 이 방약이 바로 주겸입니다. 그 주겸을 왜 제시했겠어요? 여러분 요새 그 인상가 주식이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보고 물어요. 아, 인상가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뭐 괜찮아요? 오르나요? 또 막 이래. 오로지 그냥 인상가 주식이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이걸로 궁금해가지고 곧 오르나요? 대표한테 물어보면 잘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쉽게 말하면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 임직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가 오르는지는 귀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냥 우리 회사가 좋아서 주식을 사놓고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조금처럼 하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 상당수는 그래도 좀 오르면 좋겠다 이거죠. 좀 올랐으면 하는데 이게 1800에서 1900 갔다 1900에서 또 1800 갔다 1700원 갔다 또 1900원 갔다 2000원 갔다 또 내리고 이게 한 2년 반복되니까 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상가는 이 미래가 이렇게 썩 밝은 기업이 아니구나. 그냥 쭉쭉쭉쭉 승승장구 올라가지 않으니까. 근데 주가가 오르는 거하고 기업이 발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뭐 선행적으로 표시하긴 하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 라는 뉴스가 뜨니까 저희는 후쿠시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오염수를 뭐 내보내든 뭐 어쨌든 간에 우리 회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바닷물 오염되면 그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문제지만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초식품인 소금이 오염된 바닷물로 만들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그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풍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금 사재기 열풍이 일어가지고 소금이 막 10배로 넘게 올랐습니다. 한 뭐 불과 한 1년 전, 한 6개월 전 지금 그만큼만 그래도 그 동안에 좀 올랐었어요. 오르다가 그때 한때 소금이 20g 한 포대에 뭐 5, 6천 원 하던 것이 보통 2, 3만 원 다 가다가 지금 엄청 비싸졌습니다. 그러더니 소금 사재기를 하더니 이제 뭐 슈퍼마다 이제 뭐 마켓마다 또 소금이 동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야 그러면 주겸 사야 돼 이러고 또 주겸을 사재기 하는데 주겸 사재기 하기에 앞서서 주겸부터 사는 게 아니라 주겸 만드는 회사의 주식부터 사더라고요. 그래갖고 인상가 주식을 우리 회사 발행 주식 총수가 3,400만 주 정도 되는데 하루에 거래된 주식 거래량이 5천만 주가 넘더라. 그러면서 단일 회사의 이 작은 기업의 이 주식이 거래된 금액이 하루에 2천억이 넘는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나라에서 이제 단기 과열 주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관리를 시작해가지고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지 사고 팔고 못하게 이제 하다가 지난 6월 16일부터는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금 더 올랐으면 거래 정지 다 시킵니다. 근데 누가 또 알고 그랬니? 조금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지는 바람에 또 왕창들 이제 사고 팔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했는데도 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거래 정지가 안 됐습니다. 거래 정지 안 돼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거래량이 뭐 1,000만 원 넘고 2,000만 원 넘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리고 주식은 주식인데 그만큼 이제
주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산선생께서 50년 전, 60년 전에 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앞으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벌써부터 적용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먹는 천일염에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그냥 먹으면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다 골병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미세 플라스틱이 밑자가 안 꺼내요. 왜?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 유해 물질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쌀 속에 다이옥신이 좀 함유되어 있다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벌컥 뒤집어집니다. 근데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할 뿐입니다. 인삼에서 그 농약 성분이 검출돼서 해외에는 지금 수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국민은 그냥 그렇거나 말거나 하여간 한의사가 처방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밝혀야 하는 건 맞지만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 이거는 뭐 평화로운 세상에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국가관리자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또 못합니다. 학자들 그 얘기 했다가 진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꼬개기로 들어가서 찍어 죽인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좀 눈치가 빨라야죠. 어느 정도는. 부산 분들은 뭐 눈치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눈치라도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쌀을 또 저 한살림에서 좀 좋은 쌀 사다 먹어야 되겠네. 돈 좀 더 주고 또 그러고 소금은 그러면 그거 저기 오염돼서 뭐 그거 한 거 이 섭씨 1700도 고온으로 처리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수은, 비상, 천연적으로 원래 있던 이 독성 물질들도 모조리 다 즉시 분해 비상돼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나무 장작으로 뗐으니까 그렇지 전기로로 그 정도 온도 올려서 처리하면 미네랄도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 더 중요한 영양소 미량 원소지만 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그 미량 원소들이요 적은 양이 들어있다고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건 치명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의 그 30세 전후에 그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럭비라든지 또 복싱하는 이런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30세 전후에 이 격렬한 운동을 하고 흘리는 땀으로 인해서 그런 선수들이 흘리는 땀은 우리 인류가 보통 사람들이 7, 80 먹으면서 평생 흘린 땀보다 더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그 땀을 따라서 아주 심한 이 소위 생땀이 난다고 해요. 생땀, 진땀이 난다고 할 때 그때 우리 심장이나 이런 저기 우리 몸에서 이 중요 원소들이 빠져나갑니다. 미네랄들이. 그 중에 아주 바로 사람 사망하게 만드는 그 원소가 세레늄이라는 원소입니다. 그 세레늄 같은 게 심장 근육에서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돼서 바로 사망합니다. 그래 이런 원소들이 그래서 이 영향을 미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군이 막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60만 정예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60만 정예부대 굉장히 많은 수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국방에 또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청와대 국방수석이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청와대 국방수석은 전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적다고 영향력이 적은 게 아닙니다.
또 양이 작다고, 키 작다고 옛날 대원군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키 큰 사람들이 대원군한테 뭐 이깁니까? 그거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뭐 모택동은 컸지만 등석평에 또 왜 못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13억 인구를 그 좌지우지하는데, 그래서 뭐 등치 크고 양이 많고 이런 거, 요새는 양의 시대가 아니고 질의 시대입니다. 그래 옛날에는 또 배가 좀 불러야 뭐 먹을 것 같다 그랬는데, 요새는 누가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질이 좋은 음식을 즐기는 것이지. 그 다음에 질이 좋은 걸 찾는다고 하면서 조미료 잔뜩 넣고 맛있으면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미네랄들 또 다른 영양소들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 지키는 게 있잖아요. 유기농 채소. 그러면 왜 유기농 채소를 왜 팔겠습니까? 유기농이라는 건 유기 그 화합물이 많이 들게 해서 지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미네랄들이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유되고, 그래서 질이 좋은 이 식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식당 가서 뭘 먹어보면, 저는 뭐 밖에 나가서 거의 못 먹는 이유가, 지금도 저보다 진영휴게소에서 그 들깨 무슨 수제비를 먹었는데, 그 들깨까지는 좋고 수제비까지는 좋은데, 밀가루시 좋아해서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달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들깨 수제비를 왜 이렇게 다르게 하냐면 설탕을 왜 넣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있으니까, 옛날에 25도, 30도, 그 25도짜리, 저희 뭐 50년대, 60년대는 다 그 25도 그건데, 그 소주 맛이 어떻습니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우리 뭐 하다가 소주 한잔 하러 가자 하다가 쓴 소주 한잔 하자 이러잖아요. 쓴 걸 다르게 먹는 게 주당들인데, 저도 소주가 쓰지만 맥주가 엄청 쓰지만 그거 마시면 얼마나 맛있고 달게 여기고 참 맛있게 먹거든요. 그런데 요새 소주에다가 무슨 사카린에다가 설탕에다가 올리고당에다가 요새 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당도가 높은 아스파탐을 씁니다. 무슨 모든 음식을 이렇게 달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 인체가 거의 절단날 지경으로 가는데, 진범을 엉뚱하게 소금이라고 진범을 지목해가지고 짜게 먹어서 그랬다. 심장병이 오고 무슨 병이 오고 전부 그거 설탕 때문에 오는 건데 짜게 먹어서 왔다라고 주제를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가 보다. 그래도 소금 양수 주고 진짜 아주 인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니까. 싱거운 사람이 뭔 생각하고 뭔 말 하든지 저는 소금을 안 먹어가지고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거 다 여러 사람들이 지목하면서 저 소금 장수 저거 인류가 소금 먹어서 전부 해로운데 저 소금을 이렇게 팔고, 또 저 사람 입만 열었다 하면 죽여을 파먹어라, 얼마나 먹어 배 터지게 먹어라. 그거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큰일 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틀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적어도 소금 양수가 하는 말이 싱거운 말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말 다 짭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 하나 없고 이치 안 맞는 말 하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들어서 그대로 실천해서 득을 보지 않는 그런 하나마나 한 얘기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잘 판단하시고요. 삼다수 더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인산선생께서 50년, 60년 전부터 소금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냥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처리해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엔 이 질그릇에 굽기도 하고요. 또 우담염이라고 해서 소설기에 넣고 또 이렇게 처리해서도 먹고, 또 그냥 후라이팬에 볶아서도 먹고. 근데 후라이팬에 볶아서 먹는 거는
얼마 전에 2002년도인데 다이옥신 사건이 터질 때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주겸에 구운소금 주겸에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정밀 검사 결과 천일염 속에 있던 다이옥신이 98%가 제거됩니다. 9번 붓는 과정에서 98% 제거되면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 작용은 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해서 구우면 다이옥신이 생성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나라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장을 제가 제소했습니다. 그 한결법무법인의 백승환 변호사 통해가지고 왜 업무 처리 잘못해서 국민 건강을 도리어 해치고 그 다음에 많은 주겸 제조업체들 아무 죄 없이 절반 정도가 도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내라고 제가 이제 구상권 청구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뒤에 이 합의하고 취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처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시도조차 안 한다면 어떻게 경종을 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뭐 무슨 명분으로 자기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뭐든지 구우면요 굽는 과정에서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 나뭇잎에도 뭐 벼에도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과일에도 또 우리가 먹는 고등어 같은 데는 보통 그때 쌀이나 죽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미량의 다이옥신 거기에 비해서 고등어에는 10,000배, 서울 지역 초산 산모들의 젖에는 2만 배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옥신이 있다 해서 모유를 먹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부랴부랴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는 계속 권장되고 먹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양이 뭐 80, 40 이렇게 나올 때 그 양은 이 PG라고 하는 피코그램입니다. 피코그램은요 1조분의 1이에요. ppm은 100만 분의 1 아닙니까? 1조분의 1인데 1조분에 80%의 그 양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인체에 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이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맹독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규제를 합니다.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식품을 검사를 한다면 전 세계 식품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때 이런 교훈은 받았습니다. 프라이팬에 볶으면 섭씨 300~400도입니다. 300~400도에서는 다이옥신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론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염을 굽는 온도는 첫 번째, 두 번째부터도 몇 도에 굽냐면 800도입니다. 근데 다이옥신은 섭씨 700도에서는 즉시 분해 비상돼서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염을 굽는 과정에서는 있던 다이옥신이 없어지는 과정이지 없던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팬에다 구우면 다이옥신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물론 생성이 된 그 양이 정말 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건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냥 유독성 물질이니까 찝찝하니까 안 먹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해하다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소금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이죠. 그래서 처리 방법이 많은데 인산 선생께서 본래 해안이 밝고 있어서 8살 때부터 천하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천하명의고 그 다음에 대낮에도 천문을 보고 어느 별 무슨 전기가 어느 물체 어느 어족으로 또 어느 풀 초목으로 열매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천문을 보고 군사를 움직여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역사에 있지만 천문을 보고 약을 썼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첫 번째로 유일하게 천문을 보고 약을 찾아내고 그 기운으로 사람 병 고치고 한 것을 처음 시작했고 그 법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토양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강과 호수와 토양에 미네랄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다라고 미 상원에 그 보고한 게 1936년입니다. 그때 미 264호 문서번호 그 번호로 미국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미국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려운 게 미네랄 보충제로 취할 뿐이지 이 토양 미네랄을 복구시키는 일은 엄두도 못 냅니다. 왜?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은 비행기로 씨 뿌리고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이 그 연작을 하는 농산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연작을 해서는 절대 그 미네랄을 고갈됩니다. 거기서 쌀을 계속 거기서 재배한다. 또 뭘 재배한다. 그럼 미네랄이 그 대부분 고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배울 때 인삼은 5년에 한 번 윤작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금산에 가서 윤작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삼이 옛날 인삼 같은 효능효과 뒷받침되는 약재가 재배 생산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보건복지부고 한의사들인데 의료진들 그거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요. 인삼나무는 사다가 그냥 주는 것 뿐이지 이걸 자기가 먹어보고 동물한테 먹여보고 실험해보고 안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좋은 약을 찾아도 발품 좀 팔아야 되고 또 쉽게 말하면 지리산에서 누가 와서 한마디 한다라고 하면 소금장성 짭짤한 얘기 하는 모양인데 하고 내 발품 팔아서 가서 들어봐야지. 그러지 않고 있으면 제가 텔레비전 나오기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 신문에 나오기를 합니까? 그래서 항상 요새는 자기 발품을 팔아야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좀 질이 좋은 유기농 어디 부산에서도 한참 찾아서 한살림 같은 데 가서 사야 됩니다. 또 아이급생협 같은 데 가서 자연들이 저런데 가서 사야 되고 그래서 발품 팔고 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건 허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꾸며진 그 모습만 볼 뿐이지 그 실상은 못 봅니다. 그래서 소금을 굽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경험이 많고 해안이 밝은 인산 선생님께서 왜 하필 대나무 통 속에 천념을 다져 넣고 황토로 막은 뒤에 소나무 장작으로 떼라. 밤나무도 떼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밤나무 가진 나무인데 밤나무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밤나무가 타면서 일어나는 그 연기 속에 가스가 좀 좋지 않은 가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경 볼 때는 참나무도 안 씁니다. 보통은 참나무가 제일 좋은 건데 이 주경 볼 때는 소나무를 씁니다. 소나무 장작 속에 송진, 이 속에 있는 유황, 또 송진 속에 있는 다른 원소들이 굉장히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좋은 약이기 때문에 이 벼슬 놓칠 때 공호백자남 할 때 소나무가 제일 높은 벼슬입니다. 나무목에다가 공호백자남 할 때 공자 쓴 게 그게 송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송, 잣나무는 백, 공후백자남 할 때 그래서 잣나무는 백작이죠. 소나무는 공작이고 그렇죠. 그래서 소나무는 이래저래 이 조경도 소나무 몇 개 심으면 끝이지 따라올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꽃나무도. 그래서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아름답고 나오는 기운도 좋고
또 소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난 솔바람에 있는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부터 그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산생 처방 중에 동성근이라고 하는 게 동쪽으로 뻗은 소나무 뿌리, 이걸 잘라서 이 달여서 먹으면 무슨 병에 약이 된다. 근데 왜 동쪽으로 뻗은 걸 합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동쪽으로 뻗었거나 북쪽으로 뻗었거나 뭐 소나무 뿌리나 똑같은 거지 뭐 하면서 하는데, 인산생이 뭘 보냐면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해가 뜨면서 동쪽에서 하기 때문에 솔잎에 묻은 감로정의 이슬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 뿌리에 이 감로정의 이슬이 스며들어서 그 뿌리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약으로 쓴다는 건데 누가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그걸 합니까? 그리고 요즘 한약을 사 먹으면, 한번 아버님께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던 한의사가 먼저 KBS에서 만났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아버님한테 부정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너는 아니 그냥 한탕주의로 그냥 돈벌 국리만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뭐라고 부정을 좀 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좀 어떠신가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원장님 그 요새 그 약을 직접 법제를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시켜서 합니까? 하니까 그걸 우리가 뭐하러 법제합니까? 이래요. 아니 법제를 안 하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저기 경동시장에서 다 해서 파는데 뭐 우리 법제할 거 없어요. 그건 진짜 개념이 무개념이고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지황을 갖다가 구중구포에서 숙지황을 만듭니다. 경동시장에서 법제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까만 먹는 색소에다가 넣었다 뺐다 해서 색감하게 됩니다. 그게 숙지황이라고 팝니다. 그 약을 한약에 해서 넣잖아요. 숙지황은 먹으면 술안주도 엄청 좋고 그 다음에 먹으면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구중구포를 했는데, 근데 그 먹물에 담갔던 이 먹는 색소에 담갔다 했던 그런 방부제 때문에, 색소 때문에 그게 첨가된 약은, 그 숙지황이 첨가된 약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환자가 먹고 원장님이 그 약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지 않으니까 또 원장도 개념이 없으니까 이래. 보약이라는 게 좀 원래 조금 소화가 안 됩니다. 이래요. 참 이거 뭐 어디부터 우리 의학에서 이 소위 상업주의에 이다지도 오염된 의료를 참의로로 이게 바꾸는 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대통령도 어렵습니다. 의학 분업 갈등이 났을 적에 의학 분업을 교통정리하는데도 난리 나가지고 의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손 앞발발 다 들고 항복. 그리고 의사 원한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약사들은 가만히 있다가 전문가들이 갑자기 뭐 슈퍼마켓 주인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달라는 약이나 줘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처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이 영업적으로 교통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이해가는 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판인데 그 소금을 굽는 것을 인산스님께서 대나무에 넣고 황토를 바르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대나무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대나무에 넣어서 굽습니까? 대나무는 불이 잘 탑니다. 그래서 뭘 굽기에 최고예요. 대나무에 넣고 밥을 해보세요. 죽통밥 얼마나 맛있나. 대나무에 넣고 고기를 한번 구워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주당 당원이니까 술통에다가 대나무를 박아놔요. 1년이 걸려서 대나무 속에 술이 고입니다. 그거 딱 따라 먹으면 그게 소위 죽통술입니다. 그거 엄청 맛있습니다. 좋고. 근데 인선생님께서는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전멸위기로 가는 인류를 구하나 이 생각만 있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서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미네랄이 결여되어 있는 곡식 채소 과일을 먹은 여러분들의 몸은 미네랄이 충분합니까? 절대 충분치 않습니다. 미네랄이 결핍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인체의 면역력 저하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일이 진행됩니다.
면역력이 정상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100번, 1000번 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왔다 하면 인류가 절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건데 저거보다 100배 더한 무서운 바이러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 하면 지금 몇천만 명 되죠. 그거 10배 됩니다. 그거 몇억 되고 몇십억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데 그때 스페인 독감만 해도 그때 인구들만 많지 않을 때 얼마 죽었습니까? 또 5천만 내지 1억이가 죽었는데 이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질환이 결정적으로 인류를 침공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어떤 이유로든지 인류의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됐을 때 바이러스 질환은 발호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인데 왔을 때는 좀 덜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메르스 저 중동에서는 그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면역이 좀 나은지 거기서는 메르스가 왔나보다 갔나보다 이랬는데 한국에 상륙하니까 전 의료진들이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문상을 가도 문상 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문상 온 사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맛이 갔나? 왜? 요새 누가 문상을 가노?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친구 어머니 돌아가서 뭐 문상하더니 아무도 온 사람도 꼬지 않습니다. 그게 저만 또 가가지고 문상을 하고 그 병원 단계에도 이상하게 보고 또 그 가족들도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그런데 그 면역력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면역력이 자 곡식 채소 과일에 토양 미네랄에 구하돼서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없습니다. 이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걸 먹은 사람이 내 몸에 결여되어 있어요. 당연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이게 좀 더 심각하면 좀 더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 누가 해결하냐 말이에요. 앞으로 인류는 전멸 위기로 갑니다라고 이제 이 인사들께서 얘기를 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료진들, 양의 한해를 막론하고 약사 다 뭐라고 하는지 합니까? 약사들이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생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정말 걱정도 팔자십니다. 선생님이 걱정 안 하셔도 지구는 잘 돌아가고 인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멸 위기는 무슨 전멸 위기? 그럴 리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또 그거 되면 저희가 다 해결합니다. 이래요. 인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토양 미네랄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더 심화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식량 증산을 해서 보리고개를 넘긴다는 게 국가의 1차 최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에 삼양식품공업의 전종년 회장 삼양라면을 개발해서 바로 보리고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그때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상한 우지 파동으로 어째가지고 또 그 전종년 회장 결국 열받아서 풍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렇게 그 잘못된 이 업무 처리를 시각처나 저런 데서 정부 처리 잘못해버리면 기업은 그 자리에서 공중분해 됩니다. 그런데 그 우지 파동 그거 별거 아닌데도 삼양식품공업이 무너져버리고 전종년 회장 풍으로 써 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다육신 파동 겪으면서 그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겁니다. 눈도 끔찍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간이 큰 건지 부은 건지 아니면 맛이 간 건지 그리고 그냥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해서 해결했을 뿐입니다. 보안공대 의뢰에서 정말 생성이 되냐? 아니다. 있던 다육신이 제거된다. 그래가지고 또 섭씨 800도가 넘으면 닫혀야 된다. 우리는 1500도가 넘는 온도로 처리한다. 주경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때 맞서서 매스컴이 한 일주일 뒤에 싹 뒤집었습니다. 한국일보도 이 한 페이지에 다육신은 섭씨 800도에서 2초 내에 다 사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의 보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그러면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을 굽는다. 대나무가 이 엄청나게 잘 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왜 잘 타죠? 이 폭죽놀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부산에서 폭죽놀이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폭죽이 원래 뭡니까? 폭파한다는 폭자에다가 대죽자입니다. 대나무밭에 불이 붙으면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퍽퍽퍽 소리 나면서 터지면서 타요. 왜? 그게 진공 상태에 있는데 불이 타면서 터집니다. 그런데 퍼런 대나무도 불이 잘 타요. 왜? 그 속에 유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황이라는 게 뭡니까? 성냥꽂이 그게 유황이에요. 불 붙이는 거. 그 유황 때문에 불이 붙는데 우리 인류의 이 생명의 불꽃이 무슨 불입니까? 황불입니다. 우리 몸은 누가 어디서 불을 떼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불 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따뜻하지? 여러분 몸이 싸늘하게 얼음처럼 찬데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죽은 사람만 몸이 식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불을 뗍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걸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삼초라고 해요. 명문 삼초. 목숨의 문. 그 다음에 세 군데 불 떼는 곳. 아궁이. 한 군데는 대략 아무나 누구든지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불을 제일 많이 떼는 아주 최고의 그 기본적인 아궁이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아궁이는 여러분 배꼽 밑에 단전입니다. 그래서 붉을 단자, 밭전자. 붉을 단자가 뭐죠? 단사, 주사, 붉을 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과 수은의 화합물 유화수은이 빛깔이 붉습니다. 주사입니다. 주사 단사라고 그래요. 또 진사라고도 하고 이 단이 생명의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황불이니까. 그럼 이 불을 어디서 뗍니까? 그 불을 어디서 기릅니까? 단전이라고 하는 밭전자 아닙니까? 생명의 불꽃 단이고 기른다 밭전자고 생명의 불꽃을 기를 수도 있는 곳이 단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걸 뭐 바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뭐 찜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거기다가 우리나라 강화약속으로 단전에다 뜸을 뜨게 되면 한 500장, 1000장, 2000장, 30장 뜨게 되면 히포크라테스도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이 체온 1도 올리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산선생의 최고 묘방 중에 하나인 영구법입니다. 신령스러운 수계등법. 이것은 전거가 또 어디 있냐면 아주 오래전에 한 5000년 전에 그 과두문자로 기록된 건 나중에 뒤로에 기록됐는데 그 기록이 이름이 뭐냐 단군고기입니다. 단군고기는 실전됐습니다. 그 문헌이 없어졌어요. 단군고기의 문헌을 인용한 것이 삼국유사. 뭐 이런 스님 저쪽 어디 군인이라면 삼국유사들도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삼국유사를 썼는데 우리나라 역사 삼국유사 기조에 웅설도 삼천 강우 태백산중 신단수와 그 환웅천왕이 하늘물이 3000을 이끌고 그 하늘로부터 하강해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하강하셨다. 위지신시 사등구 신시라고 했다. 시의 이름으로 그 동혈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한 굴에 있다가 원하인 사람이 되기를 그 신단선에서 기원했는데 그때 그 기원을 들은 환웅천왕께서 신유 귀신시자 썼습니다. 신웅천왕이라고 해서 신유 영예일주 산이시며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입에 식히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먹기 시작해서 호불능기 부득이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사람 몸을 못 얻었고 곰은 사람 몸을 얻어서 또 신앙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냥 사람 구실도 못하고 몸 아파가지고 여자가 여자 구실도 못하고 이러다가 건강을 찾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남자도 그립고 애도 낳고 싶고 그러니까 또 가서 그 신당사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신당사는 박달나무입니다.
기도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또 화롱찬양 들으라고. 저도 애 좀 낳고 싶습니다. 저도 남자가 그립습니다. 이러니까 화롱찬양 이게 배고서도 또뭐 불교까지 다 원하네. 이러고는 그 기왕이면 원스톱 서비스로 좀 끝까지 좀 잘해주시면 어떨까. 이러니까 화롱찬양이 짐짓 사람으로 화해서 웅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곧 단군 왕검이다. 여기까지가 뭐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의학 역사를 쓴 서울대 김두정 박사가 한국의학사 첫머리에 글을 썼습니다. 원시의학 쪽. 그래가지고 원시의학은 다른 말로 이 환웅의 의학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아득한 옛적부터 쑥과 마늘을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산 선생은 5,000년이 지나면서 다 흩어져 버린,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뿌리에 있는 그 의학의 원형, 그 원형을 이 시대의 질병 환경에 맞게, 이 시대의 인류의 체질에 맞게 다시금 부활시킨 그 내용을 신약이라는 책에 넣습니다. 그래서 귀신 진짜 신에, 신홍천은 신약 본초. 그래서 거기에 신약의 제일 핵심 처방이 뭡니까? 반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뜨거울 때 껍질 까서 죽염에 푹푹 찍어 먹어라. 이렇게 하면 100가지 암 못 고치는 게 없고 100가지 심장병 못 고치는 게 없고 100가지 당뇨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렇게 처방은 제시가 됐습니다. 그게 환웅천왕 그게 나왔던 산 20매 마늘 20개입니다. 너희들은 이 마늘 20개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쌍계사 복곡했다고 또 구경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세로 병 다 나을 때까지 꼼짝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의일주가 있어요.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 뭉치를 뭐라 하냐면 불화의 주인주자를 썼습니다. 그거는 등장불 심지주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단전에다가 다른 걸로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강화도 약수으로 이 섬유질을 만들어서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거 빠가지고 뭐 솜 같은 것만 해서 뭉쳐가지고 단전에 놓고 뜸을 뜨면 5분 이상 타는 걸 뜨게 되면 그거 한 500장만 뜨면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딴 사람 돼버립니다. 그리고 몸이 더워집니다. 몸이 더워지는 것은 인류 역사상 어떤 의료인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히포크라테스가 매일 기도문에 하나님 제발 저에게 사람의 체온을 1, 2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면 제가 이 세상 모든 병을 다 고쳐볼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그 히포크라테스 기도할 때 텔레비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못 들으신 것 같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그냥 회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온 1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의사가 또 있는데 일본의 전 세계 자연의학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시하라 유미. 그가 쓴 책 제목이 말을 해줍니다.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높아진다. 체온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런데 인산 선생님께서 반마늘 20통을 껍질째 구워서 뜨거울 때 껍질 까서 하루에 20통을 죽염 푹푹 찍어서 매일 먹어라. 언제까지? 100일 정도 먹어야 웬만한 병 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것이 환웅천왕의 의학의 핵심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쑥뜸 뜨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신약책 제25장 이름이 영구법의 신비입니다. 신령스러운 쑥뜸법이라고 했어요. 단전에다 뜸을 떠도 체온을 낼 수 있고 마늘을 하루에 20통, 30통씩 먹어서 100일 정도 먹으면 몸이 따스해집니다. 그런데 이시아라 유미가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하고 체온 1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면역력 30% 저하된다. 면역력 30% 저하되니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데 면역력 10%만 저하돼도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30% 저하되면 그건 드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체온을 1도 올리면 그러니까 체온 1도는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면역력 5배 높아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 올리는 처방 역사상 말한 의사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불가능하다라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은 먹어서 체온 올리는 법, 마늘, 죽염. 마늘은 유황 단양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체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불을 많이 떼니까. 그런데 올린 뒤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사우나 가서 체온 좀 올라도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소금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충분하면 염증 수치도 떨어지지만 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름에 한여름에 그 지리산 정주하다가 땀 많이 흘렸는데 맹물만 먹잖아요. 혈액의 염분 농도 낮아지면 물을 내가 던져버려요. 그걸 염분 부족의 탈수라고 합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바로 탈진이 오고 그 다음에 저체온증이 와서 바로 사망합니다. 그게 저체온증이 오면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입술이 새파랗게 다다다다 떨다가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그 죽는 사람 여기다가 요 물에다가 죽염 짭짤하게 타가지고요. 요거 4컵만 먹여보세요. 한 15분 뒤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이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참의로는 그를 살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죽어가는 거 구경하는 일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참의로를 터득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다져놓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뗀다.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면 대나무 속에 있던 황 그것이 이 소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천일염을 그냥 먹으면 계란 노른자 맛 없으시죠. 죽염을 먹으면 계란 노른자 맛 있잖아요. 대나무와 소나무 속에 있던 이 황들이 소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해보면 이 천일염 속에 있던 이 유황 함유량이 죽염을 굽고 나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칼륨도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미네랄이 증가하고 소금 속에 있던 유독성 물질은 처리되고 그래서 토양 미네랄 고갈로 인해서 곡식 채소 과일로부터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이 보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양 미네랄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소금만 가능합니다. 미국 소금, 유럽 소금 못 씁니다. 써도 효과 안 납니다. 근데 미국에는 의사들이 미네랄 보충을 파악했으니까 미네랄 결핍이 파악됐으니까 미네랄 보충제를 제약회사가 개발했어요. 그걸 이제 먹입니다. 사서 먹습니다. 미네랄 보충제는 한 40종류가 돼요. 우리 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건 60가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충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쇳가루 먹으면 소화가 얼마나 됩니까? 쇳가루, 구리가루 이런 거 먹으면 아무리 소화력이 강한 사람도 이 금속, 토속 원소들 우리가 섭취하면요 최대 4% 흡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 흡수는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네랄 보충제를 사 먹으면 효과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미국의 최고 미네랄 닥터라고 하는 조엘 월렉 박사. 데드 닥터스 돌라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 몸에 미네랄 결핍이 진행된다고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미네랄 보충제를 사 먹으면 효과는 딱 한 가지다. 어떤 효과가 나냐? 굉장히 비싼 오줌을 넣게 됩니다. 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오줌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왜냐하면 그 금속 원소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칼슘 같은 거에 소화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래서 그 미네랄들이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만 그렇습니다. 같은 바닷물인데 중국 동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선택받은 나라 1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택받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그 황해가 지구상의 황해가 어디 있던가요? 다른 나라? 어느 바다에 5대 국가 중에 혹시 황해 어디 우리나라 바다 말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황해는 바닷물이 누렇잖아요. 왜 누렇습니까? 이 황해의 근원이 있어요. 황하입니다. 중국의 황하가 만리를 넘게 흘러가요. 토속, 금속, 원소들이 물결이 세기 때문에 다 깎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옵니까? 우리나라 바래만으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압력강이 해서 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 바다로 와서 갯벌을 만듭니다. 갯벌에 쌓이고 쌓인 것이 바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토속 금속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에는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60가지 미네랄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 80종의 원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런 바다, 우리 황해는 뭐 저기 배우 이름이 황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원래 부산분입니까? 그 전영록, 그 아들 전영록 씨는 부산에 살던데, 그 황해가 이제 그 배우 이름이 황해인데, 누르 황제 황해라는 게 누렇다는 게 뭡니까? 토속이잖아요. 황토 속에 뭔들 없습니까? 다 있어요. 거기 뭐 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원소들이 다 들어있어서 황하고 황하가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이 정착한 데가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입니다. 저 신안 앞바다에 내려가면서 뻘을 쭉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천일염을 이렇게 바닷물을 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던 그 바닷물이 갖고 있는 모든 토속 금속 원소들이 다 있어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이 원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소금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소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수은, 비상, 납, 또 카드뮴 이런 아주 맹독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 천일염 가지고 미네랄 보충한다고 많이 먹었다. 소화 흡수도 역시 4~5%밖에 안 되지만 그걸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청산가리, 수은, 비상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먹으면 우리 몸이 처리하지만 많이 먹으면 처리가 과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 선생님께서 미래의 그 산업 폐기물 뭐 이런 산업 폐순이 생활호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바다에 스며들 것을 다 예견해가지고 앞으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류 의료계가 해결 못하는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를 해결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저런 바이러스 100번 1000번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인산생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면 저희들은 계속 백신 맞으라, 혈압약 먹어라, 뭐 해라 이러는데 그 원장님 많이 드십시오. 원장님 여러 번 맞으십시오. 이러고 뭐 아마 저기 출산한다고 우리 저기 안 맞을 건데 뭐 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 저희는 근처에도 안 가고 뭐 일체 손도 안 대고 그러는데 또 그게 더 나쁜 게 뭐냐면요. 백신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천연두 같은 거 맞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몸이 기억해서 방어하는 건데 그 물질을 방어물질을 만들어서 근데 백신을 놓고 걸려버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빨리 2차 맞으세요. 그런데도 또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3차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니까 30일 이내에 4차 맞으셔야 됩니다. 또 이래요. 그게 무슨 백신입니까? 아니, 백신 맞았는데 효과가 없는데 계속 맞으라고 그래.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인류는 자꾸 이해를 잘 못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어쨌든 이게 저렇게 노력을 하면 이게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는 알아서 간 거지 인류 의료계가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게 저절로 때가 돼서 누구로 줄어들고 몇 번 주기가 오면 그 이제 사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번에 인류에게 닥칠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그게 무서운 거지 지금 지나간 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감은 잡듯이 그냥 뭔가 잘 모르지만 이 주ገብ이 좀 어쨌든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이 손가 많이 오르는데 빨리 사놔야겠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먹어야 됩니다. 상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이게 약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을 어떤 물질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효과가 없는데 뭐 돈을 내라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건 아니 밥값도 못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나
그 뭐 그만 효과도 없는데 그 약값 받는 사람이라 그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소금 하나라도 보통은 다 인류가 그러잖아요. 짜게 먹으면 해롭고 소금 양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줄이라고 한 양 5g인데 그거 맞추려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 가서 어느 식당 가서 먹어보세요. 짜서 고개 흔들 정도로 짭니다. 어느 식당이 무슨 음식이든지 무슨 과자든지 미국은 비슷해도요 엄청 짭니다. 그래서 맥주 안주로나 먹지 그냥 먹기 힘듭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짠데 독일 가면 더 짭니다. 독일이 지구상의 최장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최장수 국가예요. 일본이 40년, 50년 전에는 무지무지하게 싱겁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동아 전쟁 때 흑사병이 걸렸을 때 일본 사람은 90%가 죽었고 한국 사람은 90%가 문제가 없었고 그 바람에 일본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 땅에 가서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어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짭니다. 근데 한국 식당은 전국 어디나 가더라도 저희는 못 먹어요. 그냥은 주경 꺼내서 그냥 확 쳐서 그냥 밥숟갈로 2숟갈씩 쳐서 먹어야지. 국이고 반찬이고 뭐 그냥 맹탕이 그리고 설탕은 또 왜 이렇게 넣습니까? 설탕의 폐를 줄이는 것도 소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탕 조금 소금 조금 넣으면 단짠 또 달고 짜야 되는데 또 달아야 되네. 왜 달아야 합니까? 단 건 안 먹어도 음식마다 고유의 고소한 맛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단 거는 가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금을 가미하지 않으면 음식은 위생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공장께서 식습관이 까다로운데 바르게 썰지 않아 만드셨다, 뭐 색깔이 안 좋아 만드셨다 하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부득이장부식 간이 맞지 않으면 안 드셨다. 간이 맞아요. 간장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철강식 식탁 위에 생강이 오르지 않으면 식사를 안 하셨다. 왜? 여기 상한 회를 여기 부산에 회 뭐 좋아하신다. 회가 조금 아직까지 해요. 어떤 분이 좀 맛이 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먹자니 그거 버리자니 그렇고 그럴 때 생강만 많은 양을 같이 먹으면 아무 탈이 안 납니다. 그것도 주경만 많이 해서 같이 먹어도 파마늘 같이 먹어도 탈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살균작용이 있고 멸균하는 그런 이 소위 부재료들이 안 들어가면 그런 건 아주 식중독이 굉장히 무섭죠. 그게.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고 소금이 없으면 모든 음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백미의 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금의 훌륭한 점은 아무것도 모르고 소금이 뭐 해롭다 하면 이상한 얘기고 소금이 해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NaCl이 해롭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 대혼란이 왔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짭짤한 사람. 부산 사람들이니까. 그 흔들리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 그 흔들리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이 부산에 가만히 있어도 제가 지난 6월 초에 울릉도를 갔다 왔는데 울릉도에 왜 코로나 일체 그 확진자가 일체 없었다. 그 카톡에 엄청 나왔잖아요. 또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갔어도 나서 나온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성인봉을 저기 6시간 정도 산행을 했는데 전부 바닷바람입니다. 저런 소금 속에서는 바이러스는 그게 몸체가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소금 속에 들어가면 지렁이가 이 소금 뿌리면 다 죽듯이 지네도 소금 뿌리면 죽습니다. 그런 이 벌레들은 또 이 단백질체들은 소금에 들어가면 바로 쪼그라들어버리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 소금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절단나고 그 다음에 효과 나는 것은 또 70도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개발한 술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저희가 적성량 70도. 이거 70도 그 에탄올 그 진짜 맛있는 술인데 여기 목구멍에 인후에 붙어서 바이러스가 살겠다고 폐로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 소주잔으로 3분의 1잔씩 딱 물고 오 각을 하고 또 넘기고 각을 잘못하면 이 사례들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물고 있다 먹고 하면
정말로 요 있던 거 전부 전면합니다. 근데 70도짜리 술 먹으려면 그게 또 고역이니까 차라리 죽연물, 유럽에서는 그 50도의 뜨거운 물에다가 이 그냥 다른 소금에도 소금을 넣어서 자꾸 각을 하고 먹고 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이 저 좋은 죽염인데 죽염 가지고 해서 마시면 되는 거지.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는 일단락이 됐지만 미래에 올 수 있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 괴질들은 여기 부산에 계시던 분이 약학 박사 그 이상희 전 거기서 장관 그분 같더니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은 군사력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바이러스의 인류에 대한 침공이 3차전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꼭 이거 이 나라에서 대비해야 되는데 왜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글을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여러 번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그분이 우리나라 약학박사로서 약학에 엄청 권위자고 또 자기가 건강에 앉아서 빌빌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80이 넘었는데도 이 골프를 치면 장타로 엄청 나가고 체력도 엄청 좋고 주경도 주머니 항상 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그런 분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수도 못해서 죽으면서 살아서 지가 빌빌빌 하던 사람 말 들으면 그런 사람이 꼭 뭐라고 하지 합니까? 짝이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가 빨리 죽어. 근데 그런 사람 말 듣고 자기도 빨리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고 그런 이상희 장관 저런 분 말씀 또 인산 선생 같은 분 아까 닥터 조엘 올렉도 1940년생입니다. 올해 84살입니다. 미국 의사들은 대부분 58세, 평균 수명이 58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분 말이 맞다는 것은 그 수명 자체가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의사가 지금도 못 고치고 지가 빨리 죽는데 지가 죽은 걸로 이 의료는 효과가 없다는 의학의 진실을 말하고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디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정리정돈해서 받아들이셔가지고 어쨌든 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120세 이상의 자연수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적어도 120, 150, 200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